자, 이제 라즈베리 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잼은 음, 보통 이제 어떤 잼을 만들 것인지 뭐 라즈베리, 뭐 딸기, 뭐 키위, 블루베리 이주 메인 재료가 있을 거예요. 주 메인 재료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냉동 라즈베리를 사용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설탕,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꿀을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물엿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심플하게 메인 재료와 설탕만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그냥 이 과일과 뭐 냉동 과일이 됐든 생과일이 됐든 과일과 설탕만 있으면 돼요. 과일과 설탕만 있으면 되고 이제 쉽게 해서 졸이는 거죠. 설탕이 오랫동안 졸여지게 되면 이제 좀 점점 농축되면서 끈적끈적한 형태를 내면서 이제 점점 굳겠죠. 우리 이제 뭐 카라멜라이즈 하듯이 아니면 뭐 설탕을 계속 졸이면 뭐 그런 탕후루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과일이라는 재료를 만났을 때 이제 수분이 분명히 과일엔 존재를 할 거고요. 이 수분을 졸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졸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색이 더 좀 밝은 색을 못 내고 좀 짙어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졸이다 보니 설탕에 해서 쉽게 그냥 설탕과 라즈베리를 졸인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 라즈베리 잼이 좀 빨리 굳을 수 있게 단순히 설탕의 역할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팩틴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요. 이제 팩틴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잼을 좀 빨리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젤라틴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제과류의 뭐 케이크나 뭐 소스나 꿀리나 이런 것들을 굳힐 때 보통 무스 케이크에는 젤라틴을 사용을 해요. 젤라틴을 사용하고요. 젤라틴은 찬 물에 불린 다음 판젤라틴을 꾹 짠 다음 이제 어떤 따뜻한 액체와 넣고 녹여서 사용하고요. 한천 같은 경우 이제 한천은 뭐 양갱 같은 거죠. 양갱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고요. 한천의 식감은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 젤라틴은 약간 휘어지는 탄성을 가진 느낌, 팩틴 같은 경우는 이제 응고, 약간 그러니까 물을 소스 형태로 만드는 그런 약간의 끈적끈적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잼이나 뭐 소스나 꿀리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 팩틴을 많이 사용하고요. 무스케이크 만들 때는 젤라틴을 사용하고요. 뭐 양갱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 뭐 한천이나 아가라고도 하는데 외국말로 이제 아가라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응고제 역할을 하는 재료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응고제는 이제 팩틴이에요. 팩틴을 사용할 거고요. 팩틴은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따뜻한 재료, 따뜻한 액체나 차가운 재료 여기에 그냥 바로 넣게 되면 이 팩틴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고 이 가루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차가운 물에 미숫가루 같은 어떤 가루를 넣었을 때 풀면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뭐 차가운 물에 믹스커피 같은 판매하는 믹스커피를 넣었을 때 잘 풀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따뜻한 액체 넣으면 잘 풀리죠, 대부분. 하지만 이 팩틴은 따뜻한 액체만 넣는다고 해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풀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재료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인데 설탕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해서 잼을 끓이기 위해서 넣는 설탕의 일부를 덜어서 팩틴과 함께 섞어 줄 거예요. 방법은 잼을 설탕과 함께 먼저 끓일 거예요. 해동을 또 시켜야겠죠. 냉동이니까 끓일 거고, 한 40에서 50도 정도까지 끓게 되면 약간의 이제 뭐 온기가 느껴지는, 연기가 살짝 날 것 같은 느낌 정도까지 끓이신 다음에 첫 번째 설탕에서 덜어낸 설탕과 팩틴을 같이 넣을 거예요. 하지만 팩틴은 이렇게만 넣는다고 해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해서 팩틴을 설탕과 함께 섞을 거예요. 충분하게 섞을 거고요. 충분하게 섞은 다음 4, 50도 정도 되는 잼에 넣으셔서 충분히 잘 저으시면서 팔팔팔팔 끓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팩틴이 덩어리채로 응고되지 않고 잘 풀려서 이 잼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줘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의 설탕만으로 오랫동안 조리게 되면 분명히 잼은 만들어지지만, 그 오랫동안 조리는 과정에서 색이 또 변질되는 그런 식재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좀 밝은 색을 내어줘야 하는 딸기나 이런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팩틴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조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은 좀 높은 당도의 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설탕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팩틴을 사용하시게 되면 덜 달콤한 내가 원하는 이제 당도의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이 팩틴이라는 재료가 이 잼이 응고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줘요. 물론 여기에 이제 팩틴은 어떤 과일의 껍질에서 나오는 산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팩틴 같은 경우는 약간 산이 좀 강한 어떤 식재료와 만났을 때 쉽게 응고가 돼요. 하지만 산이 많지 않은 재료와 만났을 때는 또 쉽게 응고가 되지 않아요. 뭐 응고는 되겠지만 좀 산이 많은 식재료, 레몬 같은, 그리고 산이 좀 덜한 뭐 딸기 같은 이 식재료와 비교해서 동량의 어떤 그람수의 팩틴을 넣었을 때 레몬은 빨리 응고가 되지만 딸기는 응고가 조금 더뎌요. 그래서 이 딸기 잼을 끓일 때 일정량의 산, 뭐 레몬이든 라임이든 이런 식재료를 조금 더 추가시켜줘요. 그러면 응고가 좀 더 또 빨리 일어나요. 팩틴은 일정량의 산과 만났을 때 빨리 응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뭐 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재료를 응고시킬 때 추가적으로 산을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즈베리 잼을 저희가 만들 텐데 여기에 일정량의 레몬즙을 좀 넣어 주시면 좀 더 응고되는데 좀 도움을 줘요. 오늘 여기 저희는 넣지는 않겠지만 좀 더 빨리 응고시키고 싶으실 때, 특히나 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첨가되지 않은 이런 식재료들을 응고시킬 때 추가적으로 레몬즙 같은 거를 좀 넣어 주시면 빨리 응고가 돼요.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이제 재료를 만들 텐데, 먼저 준비된 냉동 라즈베리를 넣고 먼저 약간 해동을 좀 시켜줄 거예요. 사용하실 때 반드시 내열주걱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준비가 되는 동안 팩팅은 뭐 거품기나 이런 거 사용해도 되지만 비닐봉지에 넣고 충분히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굉장히 잘 섞여요. 그래서 휘포로 뭐 하거나 주걱으로 저어 주시는 것보다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비닐봉지 안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잘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물기가 생기면 첫 번째 준비된 설탕을 넣고 같이 킹을 해볼게요. 이제 가정에서 잼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대1로 넣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설탕량이 줄어들면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단단한 형태의 잼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팩틴을 사용하는 거고요. 팩틴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SNS 통해서 어떤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블루베리 잼, 뭐 딸기 잼, 키위, 망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설탕이나 팩틴이나 뭐 산, 레몬즙 이런 것들의 어떤 비율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크게 어떤 뭐 다른 잼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거나 할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생과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프레시 과일을 사용하느냐 그런 거기에 이제 수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잼은 대부분 냉동 과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일단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외국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과일 가격들 그거 좀 놀라시고요. 특히나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식재료들이 매번 나오지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먹기 위해서는 또 냉동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가격적인 부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잼은 냉동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씹히는 씨가 굉장히 많아요. 씹히는 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씨를 씹는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드가 들어간 잼이 싫다고 하시면 딸기 잼을 드시면 되고 좀 더 딸기잼보다 무거운 식감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 딸기잼 안에 좀 블루베리를 넣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40도 정도 됐고 이제 라즈베리는 거의 다 이제 해동이 된 상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전에 연기가 날 텐데 그때 팩팅 가루를 넣고 저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걱보다는 휘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 디저트 쪽에서는 꿀리나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팩틴을 많이 사용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걱보다는 휘퍼를 사용해서 충분히 잘 저어주면서 이제 끓여서 보통 완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기 전 단계고요. 스텐을 넣고 골고루 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충분히 저어주시고, 충분히 잘 섞이면 온도를 조금 올려서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팩틴이 충분히 이 재료와 섞일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팩틴이 따로 그냥 덩어리처럼 응고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끓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설탕이 청이 잡히지 않아도 잼이 이 팩틴으로 인해서 충분히 응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오래 끓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설탕은 다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끓여주셔도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충분히 식히신 다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끓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저어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소스나 꿀리를 만든다, 아니면 뭐 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온도를 더 높이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젤리 같은 경우는 한 온도계로 했을 때 보통 끓는 게 보통 100도라고 하면 한 113도, 4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 주셔야 젤리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제 잼 같은 경우는 젤리처럼 막 탱탱한 그런 형태로 만드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끓는 상태만 유지되면은 이제 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잼이 완성이 됐고, 잼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식혀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냥 여기서 랩핑을 해서 넣어 놓으면 이 랩 윗면에서 물이 맺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닐을 덮으실 때는 반드시 잼과 밀착하게끔 비닐을 덮으셔가지고 냉장 보관, 냉동 보관 하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안 하시면 이제 수증기가 차서 바닥으로 다 떨어져서 잼의 보관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서 잼을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